안녕하세요.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 커피가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커피의 잠재적 위험성,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커피 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커피가 사실 단순한 음료는 아니죠. 우리 몸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뭐랄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특히 그 카페인이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하는지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 원리부터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그 졸음 유발 물질 있잖아요. 그거 작용을 방해해서 잠을 확 깨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과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요. 뭐 불안감이나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공황 발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가볍게 볼 성분은 아닌 거죠.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반응이 사람마다 완전 다르다는 거네요. 뭐 유전적 요인이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 심지어 원래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커피 잘 마셔. 이렇게 자신하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료가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면목 그룹을 좀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임신부가 첫 번째로 언급되네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200mg. 이걸 넘으면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 심하면 유산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태아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니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나 부정맥 환자의 경우 카페인이 심박수랑 혈압을 순간적으로 좀 높여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부정맥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산역류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 이분들한테는 커피의 그 산성이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커피 마시는 게 특히 더 안 좋다고들 하는 거군요. 위에도 부담이 되고. 네, 맞아요.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료 보니까 성인보다 카페인에 훨씬 민감해서 수면장애, 불안감, 집중력 저하, 뭐 예측 불가능한 기분 변화까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이건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같아요. 권장량도 나오던데 청소년은 하루 100mg 이하, 어린이는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카페인은 정말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더 흥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키니까요. 그리고 불면증 환자. 이분들은 오전에 마신 커피 한 잔조차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워요. 와, 카페인 효과가 최대 8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요? 네, 생각보다 길죠. 정말 오래 가네요. 그럼 진짜 오전에 마셔도 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위험군은 골다공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좀 방해하고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늘려서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서너 잔 이상 꾸준히 마시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노년층은 뼈가 더 약해지기 쉬우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피 섭취에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혹시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다행히 자료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루이보스나 캐모마일 같은 카페인 없는 허브차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커피가 누구에게나 좋은 활력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인 민감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겠죠.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비교적 즉각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스스로 카페인에 나는 내성이 강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지속된 커피 섭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미치는 어떤 숨겨진 영향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커피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해준 오늘 분석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